안녕하세요. 1월 20일 오늘은 두 번째 HLB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저는 지난해에는 백신으로 인해서 하나의 좋은 흐름이 있었고 1년 동안은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잠자코 있었죠. 이제는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임상 데이터에 좋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돼서 올해 2022년도에는 기업적으로는 현금 창출 기업 그리고 임상에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HLB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바로 리보세라닙에 있다. 또 하나는 백신이 있는데 여전히 아직은 잠자코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맥락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올해 2월과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죠. 나노코박스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고 올해는 리보세라닙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현금 창출하는 그런 기업의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또다시 완전관해 사례에 대한 논문이 오늘 현지 시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3일간 열리게 되죠. 제목 HLB의 리보세라닙의 식도암 위암 완전관해 사례 논문을 발표한다. 2020년에도 그렇고 완전관해 수없이 했지만 주가는 어떤 의미는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야지만 HLB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한 이야기도 한 적도 있는데 ASCO GI에서 두 건의 논문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신생혈관 억제 기전 그리고 병용요법 최적 병용 파트너의 약물을 재확인했다라고 했고요. HLB는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 중국명으로 아파티닙에 대한 두 건의 논문이 미국 임상종양학회 위창 관종양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라고 오늘 HLB는 밝혔습니다. 부디 올해 2022년부터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러한 안전성, 효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되는 그러한 한 해였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일 현지 시간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난치성 식도암 그리고 위암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 임상 결과가 포스터 형태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허베이 과학기술대 제1부속병원에서 진행된 일단 식도암 환자 대상 임상 2상에서는 중증 식도암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이곳은 3개의 병용 투여를 진행을 합니다. 면역 항암제 감넬리주맙과 세포독성 항암제 이리노데칸과 그리고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 3개를 병용 투여를 해서 2차 치료제로 병용 투여를 실시했고 임상 결과 이 16명 중에서 환자에게서 완전관해가 관찰이 되었다. complete response, 정상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객관적 반응률 5할 날이 56.25%, 질병 통제율이 81.25%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추가 임상 3상을 제안하며 새 약물의 병용 치료에서 높은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돼서 난치성 식도암 환자에게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교 제1부속병원에서 진행된 이번에는 위암 임상 이상에서는 환자 수가 28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이리노데칸을 병용 투여를 했습니다. 그 임상 결과로 한 명의 28명 중에서 한 명의 완전관해 사례가 확인됐고 5월 날이 35.48, 질병 통제율이 61.29%를 보였고 또 무진행 생존기간이 중앙값이 4.4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6.64개월로 임상 목표 수준을 달성해서 연구진들은 이 두 약물 병용요법이 난치성 위암에 대한 치료제로 잠재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혈관 내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를 타겟으로 암 조직의 신생혈관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정상화하는 표적 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에 대해 높은 범용성을 리보세라닙은 보이고 있다. 리보세라닙의 이 광범위한 효능이 매년 수백 건의 논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폐암, 위암, 식도암, 림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완전관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주가는 개차반이죠,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임상 데이터여서 그런지 워낙에 뻥이 좀 심한 나라는 그들로 중국 그들의 말로는 호연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들은 소위 말하는 뻥이라고 그러죠. 과대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 이번에는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학회에서를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를 인정을 받는다면 리보세라닙의 제 가치를 이번 2월 15일 경에 지난해 4분기에 이 실적 발표 내용 중에 1년간 지난 2021년간의 항서제약에서의 로열티 자금이 아마 기록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1분기에 FA의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현금 창출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조용히 잠잠해 있던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학회에서의 발표 등이 부디 제발 시장을 해서 좀 제 가치를 부여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최종적으로 이제 나왔죠.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의 조정. 지난해 10월 20일 행사 가격이 34회차 참으로 많이 발행을 합니다. 51,262원인 것을 불과 단 한 번 3개월 만에 최저 행사 가격 35,884원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최소한 2번 정도 6개월 정도 지나서 최저 리픽싱 가격이 되는데 시장도 좋지 않았고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3개월에 이 최저 리픽싱보다도 현재 저가인 오늘 HLB는 34,200원을 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570억 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조정전 행사 가능 주식은 51,262원일 때는 111만 1934주이었는데 조정 후 35,884원이 행사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주수는 이렇게 전환 주식 수는 158만 8,451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가격이 이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서 51,262원으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미 이 앉은 자리에서 17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익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일부 이제 주주님들 저 역시도 그렇고 배가 아픈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HLB가 5만원 초반으로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올해 2022년 10월 20일이 되면 이제 이
신주 인수권 행사가 주식 전환이 가능하죠. 그때 만약에 5만 천 원대 이상 또 6만 원으로 향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일부 158만 8,451주 중에서 뭐 30만 주, 50만 주 일부 아니면 전량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주가가 희석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잊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뒤통수 맞는 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저 전환 행사 가격 이 부분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이들이 만약에 주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따라서 상장을 해서 차익을 내면 됩니다.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면 되고요. 주가가 만약에 34,000원, 200원인데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된다면 조금씩 보조지표라든지 어떤 감각 또는 가격대를 보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들보다도 더욱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한번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2022년 1월부터 1040포인트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1월 3일 날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 생기고요. 1월 13일 날 매드팩토의 식약처에서의 부결이 되는 변경에 대해서 부결. 14일 날에는 또 이렇게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그리고 신라제는 상장 폐지가 무난하게 넘어갔고 어쨌든 올해 2022년 1월 들어서 대략 두 주에 걸쳐서 10거래일 12, 3거래일 동안 주구장창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떨어져서 전저점 부근에서 오늘 이제 2.66%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의미 있게 지난해 조용했던 지난해는 거의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해서 주된 흐름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영상도 그러한 부분으로만 했었고 리보세라님에 대한 어떠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반갑게 리보세라님에 대한 ASCO GI의 논문 2건이 발표된다는 좀 깊은 마음에 한 번 더 영상을 한번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올해는 리보세라닙으로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민년 대호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